달리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작품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이런 작업들을 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다 다니다 보면은 전 낚시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단서들만 해놓으면 또 누군가 이걸 보고 재미있으면 또 찾아내고 또 우리 부채를 다시 보고 그러면은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뭐 돌을 하나 놓으면 더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100년도 안 된 사실 우리의 현대 사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하는 지금이라도 그런 작업들을 또 자료 수집부터 이런 기록들을 조금씩 남겨놔야 이것이 이제 대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문화재단 특히나 김창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전주를 말이죠. 역사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천년 뭐 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천년 된 문화유산이 뭐가 있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딱히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 해요. 보면 전주 부사에 1000년이 된 기와 사진이 있어요. 기와. 네. 네. 그게 이제 오마가리 미타로라는 사람이 이 기와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록을 해놓는데 원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부산의 세관으로 와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런 다음에 전주에는 전매청 직원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전주 부사에는 전주 기와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고 있다. 여기 기록을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와를 수집하고요. 네. 부산 고고회를 설립한 데 간사 역할을 하고 또 하는데 이 당시에 이게 아마추어 고고학자 일본인들이 한 모임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역사적 판타지의 대상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도굴도 좀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제 일본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서 발굴하냐면 화원정의 도립병원 자리인데요. 지금이 어디냐면 경원동의 한국전통문화전당 전북대 평상학센터 자리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 또 조사를 하면 다 찾아왔으면 하죠. 네. 네. 지금 뭐 2차 가던 전주의 문화 이야기들을 보통은 이제 연구 자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또 이 구술 이렇게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제 체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는데 현재 한 90세 이상 뭐 100세 되시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0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의 상처도 많으세요. 일제강점기 징용을 갔다 오셔가지고 군대를 2번, 3번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한국전쟁이 나가니까 학도병으로 가시고 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또 그 기록이 안 나고 또 가시고 그런 것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제 그런 좌파 우파의 대결 속에서 이제 말씀 못 하시는 게 많은데 그래서 2010년에 이런 걸 가지고 말씀으로 안 되면 기록으로 쓰기 어렵시다면 영상이나 만화 또 도자기 이런 그림 그리기로 한번 해서 어르신들 자서전 만들기를 해보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시행착오였는데 말씀으로 하기도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 분들을 이제 붙여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 그거를 그려가지고 나중에는 저희 전라북도 도청사 갤러리에서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많은 좀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몇 분 정도를 만나셨나요? 그때 200여 분 정도 조사를 했죠. 하고 이제 그거를 또 공개를 할 수 있는 구술이 있고요.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보관을 해놓고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자로 이제 엮었죠. 예. 네. 그러면 뭐 그때 이제 90세 이상 뭐 어르신들 명단을 이제 받아서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셨겠네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을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주 좀 이것도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전주시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들 전화번호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지역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일일이 다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사업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방법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오래된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기령당이라든지 향친회 그런 모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학교 동문회, 그리고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어르신들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네. 그 200여 분 정도의 말씀이라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어떤 말씀들, 중요한 어떤 이야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고창의 한 지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마스터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창 지주는 교회 장로였고 또 반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익인들에게 공공연하게 한국은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또 부인은 한복을 입고 소작인들한테 이제 아프면 간호를 해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창이에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증서를 줍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증서를,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라고 이제 증서를 써준 거죠. 그런데 그 증서를 전달한 어르신을 만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해 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마스터미가 사실은 일본의 첩자였고 이중 생활한 거죠. 일본에서 그런 순장을 받은 기록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르신을 이제 우연히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죠. 그걸 말씀을 드렸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면 자기 조국에게도 충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한테도 잘한 것도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이율배반적인 정사를 아주 잘 대변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데, 보통 친일과 반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 근대와 현대사가 명확하게 좀 보이죠. 네. 그러나 이 안에는 언어가 가진 폭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기준들이 이상을 넘으면 친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 언어가 가진 폭력성을 그냥 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자세히 보고 더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 관점에 대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한 좀 중립적인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예술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풀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고 이제 우리 네.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뭐 한 시간 동안 전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었던 전주의 네. 문화, 이야기사, 소소한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모든 것들을 네. 반영한 이야기. 들을수록 뭐 더 궁금해지고 한 번 정도 그런 자료들, 책을 찾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전주 문화에 이런 소소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가 뭐 한 말씀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인문학은 독해를 하고요. 네. 외국어를 읽어야 되니까 또 듣는 거, 청해로 이렇게 성취가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인문학은 그림을 그리고요. 또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것으로 인문학이 성취됐다고, 성취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미학이나 역사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번역서로 오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울 필요가 없고요. 이거 해보고 나서 읽어보면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한 번쯤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한번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지금 나의 점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영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자랑거리가 없어도 이야기를 찾는 건 별을 찾는 일이고요. 별과 별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주 문화 이야기
한 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뭐 아주 거창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곳곳에 이야기들도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중에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나간 과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2차적으로는 우리 지역 역사를 되살려서 우리 지역 전라북도만의 또 차별화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